크리스만 감독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 아, 난 되게 노력 많이 하는데 몰라준다. 어떻게 알아?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 갖고 평가하는 거야. 그 뒤에서 열심히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 우리는 계속 아니 지금 6개월 동안 있잖아요. 6개월을 됐어. 네. 우리나라 감독이 된지. 근데 한국에 머문 게 2달이에요. 우리는 그 보이는 것만 갖고 평가하지. 저는 말 중에 이런 거 별로 이 표현도 안 좋아하는 게 사람들이 진심과 진정성을 몰라준대. 어떻게 알아? 내가 너의 마음의 진정성과 진심을 그걸 보여주는 것만큼 사람들은 평가하는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클린스만 감독의 논란입니다. 네. 여러 가지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금 좀 짚어볼 텐데 클린스만 감독 지난 3월에 부임한 이후 이제 6개월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도 최근 웨일즈전에 정말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답답한 경기력을 했고 그 이후에도 뭐 인터뷰 여러 가지 외유 문제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먼저 지금 3월에 부임한 이후에 5경기를 치렀습니다. 네. 결과는 3무 2패. 승이 2패. 아직도 없어요. 근데 경기도 도대체 뭘 보여주려는지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클린스만 감독은 웨일즈전 경기 후 인터뷰에서 난 결국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해왔다. 네. 지금 대한민국 대표팀의 결과는 아시안 컵이다. 이렇게 일단은 답변을 했습니다. 5경기 지금까지 클린스만 감독이 보여준 축구 우리 패널 총평을 하자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벤투 감독 시절의 축구를 보면서 아 우리도 이렇게 좀 스타일로 우리의 스타일로 상대를 좀 무너뜨릴 수 있고 상대가 뒤로 물러날 수도 있고 예. 이런 스타일을 보여줬는데 이제 그 방향성을 이어가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네네. 당시 선임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방향성을 약간 이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많이 잃어버린 느낌이 들죠. 네. 사실 결과를 떠나서 그게 제일 아까운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추가로 조금 클린스만 감독의 지금 경기들 보면서 좀 전술이나 이런 거 어떤 걸 하려는지 조금 보여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예 전술이 없는 감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클린스만이 하고 싶은 방식은 당연히 있고요. 네. 그게 어쨌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선적인 축구라던가 이제 벤투 감독이 조금 더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하려고 했다면 조금 더 측면을 넓게 쓰면서 한 번에 찔러주거나 한 번에 이제 앞으로 보내주는 크로스를 좀 더 올려준다거나 공격수를 많이 배치한다거나 그런 방향성은 있어요. 네. 그게 안 좋은 방향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축구에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축구도 잘하면 돼요. 네, 잘하면 그 축구도 괜찮은 거고, 뭐 우리가 뭐 최근에 뭐 4-4-2를 써서 뭐 미드필더가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예. 시메오네는 4-4-2 또 써요. 시메오네. 근데 시메오네가 간격 유지에 대한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그건 이제 쓰는 사람의 얼마나 역량이 있느냐. 예. 여기에서 갈리는 거지. 뭐 그게 전술에 뭐 아예 전술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없다. 근데 이렇게 볼 확실히 수가 진짜 있습니다. 전문가네. 보인다는 게 일단 전문가네. 아니, 뭐 계속 말하잖아요. 인터뷰에서도. 공격수 나는 뭐 2명, 네. 3명, 심지어 이번엔 4명까지 배치했었다. 좀 더 나는 공격수이기 때문에 득점 많이 하고 싶다. 뭐 아예 없진 않아요. 네. 좋습니다. 아예 없지. 누구나 있죠, 당연히. 네. 우리 달수 형이 평가하는 이 5경기 총평. 그러니까 저희 지금 머리 위에 있는 소르민 선수가 물을 마시고 있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이렇게 쳐다보는 저거 있죠. 네. 저 한 컷이 사실 축구 팬들에게 상당히 답답함으로 많이 와 닿았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흥민이 우리 공격수에 있는데 뒤에 김민재가 있는데 발롱도르 30인에 들었던 2명의 선수를 동시에 뛰게 하고 있는데 경기가 잘 안 풀릴 때 뭔가 작전 지시라든지 뭔가 동료라든지 뭔가 극적인 변화라든지 이걸 끄집어내지 못하는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고 가만히 있는 이런 장면에서 팬들이 되게 답답함을 느꼈죠.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계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답답함의 핵심이 뭘까? 우리 팬들이 이제는 축구를 보는 눈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뭐 5경기에서 승리가 없다. 이것만 갖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결과를 떠나서 내용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라고 하면 그걸 또 평가를 해요. 네. 우리 팬들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5경기를 한번 돌아보자고 했으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 항상 투톱을 썼죠. 클래식한 4-4-2. 뭐 그래 올드한 전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마저도 잘 쓰면 괜찮은데 이게 명확하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경기 때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느낌들. 뭔가 조금씩 보이는 이런 축구를 하려고 하는구나. 예. 과연 우리가 뭔가 평가를 하려고 할 때는 이런 축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완성도가 좀 떨어졌네요. 아니면 이거는 방향성이 조금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네. 우리 선수들의 보유를 이런 선수들은 개인 특성은 이런 건데 감독은 이런 거로 가려고 하네요. 이거는 좀 맞지 않아요. 혹은 반대로 이건 괜찮네요. 시간을 두고 보면 이대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지금 클린스만 감독이 무엇을 어떤 축구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형태, 구상과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네. 다시 정리하면 전술적인 컨셉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분명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경론도 펼칠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고 찬반도 얘기할 수 있거든. 근데 지금 사실 5경기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서 쫙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이런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어느 정도 이해를 우리가 더 하는 거지. 솔직히 5경기를 보면서 클린스만 감독이 이런 축구를 정말 하고 싶구나 라고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다 그걸 확인할 수 있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큰 틀은 뭔지 알죠. 왜 투톱으로 쓰는지, 손흥민을 가운데로 쓰는지, 왜 와일드하게 측면을 벌려는지는 알겠지만 네. 그거에 대한 전술적인 컨셉이나 디테일이 강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알 수 있었다? 전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네.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클린스만 감독이 계속 이런 얘기 하잖아. 감독이 중요한 건 내가 현장에서 보여주는 거 아니냐, 내 축구로. 진짜 그래야 돼요. 인터뷰를 통해서 뭔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를 보여주고 우린 5경기에서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형태가 이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안개 같아. 그 형태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다들 경기를 보고 났는데 야, 뭐냐 이거 축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벤투 감독 시절에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이제 그거를 뭐 빌드업이라는 표현을 썼고 경기를 주도하고 뭐 이런 걸 썼지만 그 축구가 정말 한국 축구에 돼? 이거에 대한 논란이었거든. 맞아요. 근데 지금은 클린스만 감독에서 평가를 할 때 우리가 뭐야? 다들 이래. 야, 그냥 답답한데 답답함의 근원이 뭔지 잘 몰라. 그거는 클린스만 감독이 하는 전술적인 컨셉이 불명확하고 또 디테일이 없어서. 안 보여요. 좀 그게 좀 문제예요. 네, 안 보입니다. 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아시안컵이 한 넉 달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과연 넉 달 동안 이 안 보이는 게 조금은 보이면서 조직력이 맞춰질 수 있을지도 좀 걱정이 돼요. 이 상태라면. 사실 저 장면도 제가 이제 부버정이랑 입중계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던 장면이거든요. 감독이라면 지금 답답한 상황에서 좀 이렇게 해라 쿨링 브레이크 줬대요. 네네네. 경기 끝나고는 램지한테 가서 그 유니폼 또 달라고 요청했어요. 아들이 그렇죠. 뭐 달라고 네. 했다.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더 문제죠. 그러니까 네. 뭐 축구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클린스만이 사실은 뭐 전술이 당연히 뭐 아예 없진 않죠.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가대표팀을 구성하는데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전술을 생각을 하고 고안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될 뿐이죠. 네. 근데 그건 이제 정말 그냥 실력적인 문제인 거고 실력이 그냥 떨어지는 거고 저거는 이제 약간은 이제 우리가 답답한 건 프로페셔널함 그리고 뭔가 그 승부욕 같은 게 안 보여서 더 화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 장면도 이제 사실은 조금 더 열정적으로 이게 경기를 못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열정적으로 선수를 지도하는 얘기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경기가 끝나고 나서 램지한테 유니폼 요청하는 게 그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감독이 선수한테 요청하는 게 종종 있어요. 네. 아예 없었던 장면은 아니에요. 늘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나는 램지랑 바꿨어요. 우리 아들이 뭐 연락해서 바꿔달라고 했어요. 웃으면서 이제 약간 또 사람 좋은 웃음을 하면서 네. 특유의 사실은 승부욕이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승부욕이라는 건 결국 그 프로의 세계에서 프로페셔널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 경기를 조금 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아마 웨일스전을 했으면 팬도 열이었는데 네. 감독이 그 정도의 승부욕을 못 보여준다.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도 뭐 사실은 우리는 뭐 발전하고 있다. 뭐 이러고 이제 있으니까 그 이제 좀 뭔가 간절함과 승부욕이 없어서 그게 더 이제 팬분들한테는 더 화가 나는 거죠. 예. 네. 자, 일단 뭐 경기력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 그래서 좀 경기력을 조금 더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분명히 부임 기자회견 때만 해도 이 벤투 감독의 축구를 좀 계승하겠다. 네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는데, 자, 최근에는 벤투 등 전에 있던 방식을 답습한다면 대표팀은 성장하지 못하거나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앞으로는 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다르게 할 생각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네. 물론, 감독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죠. 옛날 축구보단 내가 선호하는 축구를 더 지향하고 네. 밀고 나가겠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벤투 때보다 과연 나아진 게 좀 있는가 역행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좀 의문도 들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건 제가 이제 요 부분은 짧게만 얘기하면 예. 아니 다르다는 워딩 자체는 뭐 나쁘지 않아요. 이 말만 놓고 보면 나는 답습하지 않겠다. 그렇지. 더 발전시키겠다. 다르게 가고 싶다. 예. 이 말에 잘못된 건 없어요. 이 말 자체는. 네. 근데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는 뭐냐면 그 다름을 보여달라니까요. 아, 그렇죠. 그 다름을 증명하는 거거든. 그게 그러면 벤투 감독은 이렇게 갔었는데 그 대표팀을 이렇게 가려고 하는구나. 그게 지금 불명확하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걸 다름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노력과 다른 걸 투자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흘러가던 것들의 방향을 좀 바꿔보고 싶은 거잖아. 그럼 여기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투여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러는 모습을 보여주냐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이럴 수는 있어. 클린스만 감독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 난 되게 노력 많이 하는데 몰라준다. 어떻게 알아?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 갖고 평가하는 거야.
그 뒤에서 열심히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 우리는 계속 아니 지금 6개월 동안 있잖아요. 6개월을 됐어. 네. 우리나라 감독이 된지. 근데 한국에 머문 게 2달이에요. 우리는 그 보이는 것만 갖고 평가하지. 저는 말 중에 이런 거 별로 이 표현도 안 좋아하는 게 사람들이 진심과 진정성을 몰라준대. 어떻게 알아? 내가 너의 마음의 진정성과 진심을 그걸 보여주는 것만큼 사람들은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니 말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그 다르게 가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면 된다니까요. 네,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네. 편한 생각은 어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뭐 다른 걸 보여주겠다. 이게 사실은 경기라기보다 인터뷰를 쭉 읽어보면 일하는 방식이죠. 일하는 방식을 그렇게 똑같이 가지가 안 된다. 그 말은 즉 벤투 감독은 상주를 했었고 네. 나는 상주를 안 한다. 근데 이게 다른 방식이다. 계속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이 나의 방식을 좀 이해를 못 해주고 약간 사고 방식이 좀 막혀 있고 나는 좀 이제 깨어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왜 이걸 이해 못 해주냐. 약간 이런 말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게 핵심은 그거죠. 나는 상주를 안 하고 국가대표팀 감독이 조금 더 국제 무대에 나가서 이제 지도자들한테 조금 물어보고 유명한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뭐 배우고 이래서 그거를 이제 국내에 이제 전파를 하겠다. 네. 이건데 그거는 사실은 감독이 하는 역할이 아니라 자문위원이나 뭐 총감독이나 요런 식의 직책이 하는 역할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이번에 K리그를 관리하는 건 내 역할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사실은 뭐 K리그를 관리해달라고 한 적도 없거든요. 벤투 감독 다만 이제 K리그에서 우리 국가대표팀을 뽑아야 되니까 선수들을 보면서 이 선수의 특성과 뭐 어떻게 움직이나 내 전술에 맞나 이런 거를 잘 판별해서 뽑아달라. 국외에 있는 선수만 뽑을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런 건데 약간 클린스만 감독이 자기가 그 해외에 있다는 걸 이제 뭔가 되게 꾸미는 말을 계속 하는 거죠. 나는 그 국제 무대에 나가서 기여를 하고 있고, 예. 국제 무대에서 더 선진 축구를 배워서 우리 그 부족한 한국 축구에 내가 기여를 할 거고, 그게 이제 해외 감독을 쓰는 장점이고, 그런 이제 약간 자기의 잘못을 변명하는 얘기만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팬분들이 안 좋게 생각하시는 거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페노가 또 정리를 잘 해줬는데 외부 활동 관련해서 클린스만 감독이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대표팀 감독이라면 국제적인 무대에서 일해야 한다. 내 업무의 90%가 대표팀이고 나머지 10%가 외부 일정으로 채워진다. 한국 대표팀이 월드컵 8강에 가고 4강 성적 재현하려면 더 열심히 해야 한다. 국내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한 내 답변이다. 그러니까 외부 활동하는 게 마치 이 대표팀 성적으로 바로 이어진다는 식의 그쵸? 발언이었거든요. 지금 클린스만 감독을 두고 이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성실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부업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국민들의 비판이 굉장히 지금 불끌 끓어오르고 있는데 이런 답변 내놨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이제 뭐 클린스만 감독이 약간 이걸 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까요? 라이프스타일. 원래 그러잖아. 네네. 독일 감독 할 때도 미국에 집이 있으니까 네네. 독일에서도 사실 이랬었던 거니까 모르지 않았었거든요. 클린스만의 삶의 방식입니다. 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사실 알고도 이런 상태를 그냥 흘려만 보내고 있는, 바람만 보고 있는 축구협회 문제를 저는 사실 여기서 더 얘기하고 싶어요. 몰랐던 게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뭐 ESPN 뭐 한다, 피파, 우에파 뭐 한다, 이거 다 원래 직관 갖고 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쵸, 뭐 예정되어 있었다 이렇게 하죠. 원래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클린스만이 나 원래 이런 일 해야 되는데 괜히 뭐 크게 문제되지만 않게 하시죠.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을 했잖아.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협회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저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바이에른 뮌헨하고 첼시하고의 레전드 매치도 그거 갈 뻔했어. 그거 사실 뭐 아는 분들 기사들 많이 왔다 갔다 했지만 네. 그 혼선도 그거 정리하는데 꽤 걸린 거예요. 그거 저희가 그쵸, 뭐 네. 너무 디테일까지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다 알고 계신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막 예. 난리가 났었다고. 예. 클린스만은 이거 왜 무슨 문제야? 뭐 이런 게 있었고 협회는 지금 이거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게 뭐냐고 이게. 알고 선임했으면 뭔가 협회도 책임감 있게 아니면 이런 문제들에 탁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게 진짜 아쉬워요 저는. 아니 그럼 나는 이제 궁금한 게 일단 클린스만 감독이 늘 주구장창 해왔던 얘기가 나는 그동안 이게 일정이 잡혀 있어서 갔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거든. 네네. 지금 또 축구협회가 좀 이렇게 하면 안 갈라나? 이제 가지마 이제. 아니, 너 아니죠. 일정 했던 거는 그래 지금까지 봐줬어. 클린스만이 인터뷰한 거에 나와 있죠. 그 외부 일정을 하는 게 국가대표팀을 위한 일이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활동을 해서 내가 계속 가겠네. 거기서 이제 씨앗을 뿌려서 얻어오는 걸 한국에게 전파하겠다.
이제 선진물을 아니 메시가 미국 온 거 좋다는 게 왜 그런 인터뷰한 게 왜 우리나라 대표팀에 도움이 되냐는 거야. 아무튼 뭐 그게 내가 선진물을 전파하는 이제 뭔가 이제 깨어있는 지도자처럼 되겠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되게 약간 그 뭐랄까 축구의 메인 스트림이 없으니까 되게 이제 닫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 지금 완전 문익점 선생 같다. 그러니까 뭐 8, 90년 된 줄 아는지 약간 좀 그런 시각으로 봐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이게 뭐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해외 활동하는 거 이해한다. 뭐 가서 이제 사실 뭐 비엘사라던가 뭐 클롭이라던가 뭐 가르디올라라던가 이런 사람 만나서 전술 얘기해서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좋죠. 그거 좋다. 그럼 그런 걸 했냐? 이 생각하면 그런 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시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이 유럽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 만나고 뭐 이강인도 경기 보고 김민재 경기 보고 이런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라 그냥 미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으면서 ESPN 인터뷰도 한 거고. 그 미국에 화상으로 방송하던데? 그게 다 미국에 있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그걸 한다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일단은 안 맞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축구협회가 가장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거를 몰랐다고 하면은 진짜 바보거든요. 왜냐? 그때 당시에도 뭐 지켜보자 뭐 이런 여론들도 좀 있었지만 크리스만 첫 했는데 유명한 사람이고 설마 뭐 또 그러겠어 하면서 지켜보자 이런 여론이 있었지만 웬만해서 축구를 보신 분들은 이거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또 뭐 부버진님 같은 경우는 더 그러셨을걸요? 독일 축구계에서는 진짜 아예 일을 안 하는 사람으로 명망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쪽으로. 말 심하네. 아니 페이스북으로 이제 난 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원래부터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런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못하죠. 내가 원래 하던 방식이니까. 그리고 그냥 하던 방식으로 아니 내가 뭐 거짓말 친 것도 아니고 나는 원래 이렇게 하는 방식이야. 계약할래? 할래 해서 같이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축구협회가 몰랐으면은 축구협회의 멍청한 거고 사실은. 여기 너무 심하네. 그 표현은 조금. 이거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시원해. 그 표현 시원해. 그리고 나는 의견이 좀 달라. 이거 몰랐을 리가 없고. 그리고 알았다면 그거를 이제 장치를 만들어야죠. 뭐 이때부터 이때는 못 나가고 체류 기간의 몇 %는 한국에 있어야 되고 뭐 유럽에 나가는 건 우리가 시간을 따로 빼줄 거고 이게 됐어야죠. 그렇죠. 아니 그게 지금 이제 안 돼? 응? 이제 좀 맞대가지고 그게 안 될까? 아니 계속 이렇게 방관할 수는 없잖아 축협. 그러니까 뭐 그걸 이제 하겠죠.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축구협회도 좀 하지 않을까. 근데 클린스만이 말을 좀 들을까?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말한 거잖아요. 이 방식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꿔도 된다. 이것도 진짜 그러니까 이제 해머 얘기를 요약하면 그런 거잖아. 진짜 그걸 클린스만 감독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몰랐다면 정보가 너무 없는 거고. 그다음에 알고도 이런 상태를 그냥 이렇게 바라본다면 그건 무능력한 거고. 그렇죠. 둘 중에 뭐라고 해도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뭔가 대처를 막 해줘야 돼. 맞습니다. 근데 협회가 난 좀 그래. 진짜 이거 보면서 사실 클린스만은 뭐 다 얘기했지만 우리가 알고 얘기했고 그래서 기억나요? 첫 기자회견 다들 어떨지? 맞아. 왜냐면 클린스만이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할까? 근데 클린스만이 그때도 쫙 얘기를 해서 오케이 변한다고 하니 그다음에 새로운 모습 보여주겠다고 하니 믿고 기다립시다라고 6개월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괜히 3년의 공백이 괜히 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부버지는 여기 앉혀놓잖아요? 그러면 클린스만이 했던 행적들을 한 3시간 동안 읊을 수 있습니다. 3시간? 그 정도로 많아요. 한 6시간? 그 정도로 이게 안 좋은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선임할 때 당연히 장치가 필요하지. 뭔가 뭘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좀 안타까울 따름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런 논란들의 시발점은요. 바로 이제 상주예요. 외유 논란입니다. 이 상주 해야 되냐 마냐 뭐 여러 가지 논란 속에 클린스만 감독이 나는 한국에 머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할 일이 없는 서울에 머물 바에는 손흥민이 있는 런던 가서 손흥민 보거나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가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전에는 나폴리 갔고 황인범이 있는 베오그라드로 가는 게 내 입장에서는 생산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이거 어떻게 봅니까? 그걸 하면 되죠. 그것도 안 하니까 문제지. 아니 그것도 안 하니까 문제지. 심하네 오늘.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이번에 그 유럽에 나가는 게 8월부터 나갔어요. 8월부터 나가서 그게 명목상은 뭐 유럽파 점검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점검 기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미국에 있었고요. 그 손흥민 브랜트포드와 토트넘 경기를 봤고, 그리고 이제 김민재도 만났었잖아요. 네네. 보러 갔나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랬냐? 내가 더블린에 일이 있어서 미국에 있다가 더블린으로 갔다가 마침 그 주에 손흥민과 맞아. 김지수가 있는 그 팀끼리 경기를 하니까 맞아. 간 김에 본 거고, 갔다가 또 거기서 또 이제 경기 본다면 그걸 시작으로 막 돌아다녔으면 모르겠는데 다시 미국으로 가요. 맞아요. 다시 미국에서 쉬다가 UEFA 조추첨이 있네. 그래서 내가 챔피언스리그 조추첨에 갔다가 그게 또 모나코니까 간 김에 바로 옆에 파리 생제르맹이 있으니까 다 간 김이야, 다 간 김.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게 좀 선후 관계가 바뀐 거죠. 예. 나는 근데 국가대표팀이 부업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주업보다는 그렇지. 부업에 좀 가까운 간 김에. 느낌이죠. 예. 나는 뭐가 서운하냐면 할 일이 없는 서울에 머물 바에 난 이거에 꽂혔어 나는. 뭐 이게 워딩 자체가 좀 감정. 아니 K리그 경기가 지금 받아들이기. 얼마나 지금 뜨겁고 지금 하루라도 그렇죠. 할 일이 왜 없어 서울에. 예, 전 제 생각은 이렇고 형 생각 어떻습니까? 뭐야? 어떻게 대표팀 감독이 이런 얘기가 서울에 있어? 근데 비교적 적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유럽파가 중심이기 때문에 뭐 유럽파로 뭐 한다 하면 또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건 그럼 뭐 유럽에 가서 열심히 돌아다니던가 아니면 코치들끼리 만나서 뭐 머리를 맞대고 뭔가 뭐 전술적인 걸 뭐 한다거나 예를 들면 우리 프리미어리그 경기 보면 이제 각국의 대표팀 감독들이 와서 코치진하고 같이 앉아서 막 보잖아요. 그런 장면이 잡히거나 그런 모르겠는데 모든 걸 지금 화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코치진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코치들하고 미국 자택에서 화상회의를 한다고 그러고 뭐 화상으로 뭐 K리그 정보도 받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알 길도 없고 그런 거죠. 자기는 또 열심히 한대 통화도 많이 하고 한대.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그 뭐 유럽에 있는 선수들 보러 간다 이런 얘기 할 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뭐 달특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응원하고 저 뛰는 거 멋있는 거 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고. 이슈가 있을 때 가면 돼. 아니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 이적을 했어. 네. 적응이 어떨까? 그다음에 거기 또 독일 통이니까 내가 그러면 경기도 보면서 경기 끝나고 김민재도 좀 보고 감독도 좀 만나고 그쪽 알 거 아니야. 이거는 맞아.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 한번 가면 되는데 아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그냥 서울에는 K리그에 대한 이슈가 그런 게 없어요? 이슈가 있을 때 어디든지 가면 돼. 그게 꼭 유럽일 수도 있고 K리그일 수도 있고 어디는 뭐 어디가 필요 없다. 머물 바에는 어디 가는 게 낫다. 이게 아니야.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6개월이 있는데 지금 2달 정도만 여기 있었잖아. 그것도 봐요. 그쵸. A매치 이거 하느라고 거기 껴있는 게 2달이야. 나머지는 현장을 찾아가거나 우리 선수들도 볼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봤는데 이거 아닐 수 있다.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파들이 잘하잖아 경기를. 그럴 수 있지만 아니 그러면 지금 유럽에서 우리가 뛰는 주전들 다 보는 게 그렇게까지 많이 돌아다녀서 다 봤어? 그것도 아니잖아. 이슈가 있을 때 보면 된다니까. 지금은 누구 보러 가겠다. 뭐 정우영 선수가 요새 못 뛴다며 아니 뭐 잘 뛴다며 내가 그 팀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그렇죠. 그렇지. 아니 뭐 그냥 가서 뭐 누가 한번 멀리서 이렇게 한번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진짜 필요한 건 그런 거잖아. 선수도 만나서 뭐 다독여 준다든지 감독하고 자기 네트워크 그거잖아. 맞아요. 나 대한민국 감독인데 어디서 나 안 해. 감독님 한번 나랑 저녁 한번 먹읍시다. 이러면 얼마나 도움이 돼. 그러면 선수들도 우리 감독님 나 지켜보는구나. 실제로 힘이 되지. 이걸 K리그에서도 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딱 반을 나눠서 얘기하고 뭐 그냥 어디 가는 게 낫다. 아니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을 매주 갈 필요가 있어? 그렇죠. 그게 있다고 진짜. 봐요? 아니 없지. 매주 갈 필요가 있어? 아니야. 그거는 진짜 그거는 아니 저기 지금 TV에서 잘해줘. 그리고 저 달순에도 입중계 잘해주잖아. 그렇죠. 아니 진짜 볼 수 있는 데가 많다니까. 근데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순민 선수 그랬다며요. 사실 이순민 선수 경기 광주 경기 많이 안 보셨을걸? 안 봤죠. 안 봤죠? 네, 안 봤습니다. 그래서 쿠팡 플레이 봤어. 그러니까 이제 그 이벤트 경기를 보신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납득을 하겠냐.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맞아요. 인터뷰 중에 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K리그 감독들이 쿠팡 플레이 안 왔다고? 그때 한번 소집을 한번 해갖고 다들 만나서 커피 한잔 하려 했는데 그날 안 오더라. 지만 왔대? 나는 K리그 감독들한테 좀 듣고 하려고 했는데 한번 이게 그 집합 좀 시키려 했더니 없더라. 아니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K리그 이제 진짜 프로 무대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 과정에서 경기를 보러 가서 감독들한테
이 선수는 어떠냐, 어떻게 쓸 때 좋냐, 이런 걸 이제 얘기를 나눠야지. 올스타전에 와서 뭐 한 10명의 감독들이 와서 뭐 같이 이렇게 대화 나누고, 이거는 사실은 선수를 이제 뽑거나 이제 물어보거나 네. 이런 것과는 다른 행보들하고 볼 수 있죠. 내가 유럽의 정서를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유럽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인지 아니면 크리스만이 워낙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어서 스타에 대한 너무 이게 자세가 높은 건지 아니면 그냥 클린스만이라고 하는 사람 개인의 약간 캐릭터인지 사실 요즘 그게 많이 헷갈릴 정도더라고요. 개인이지. 뭐 저 벤투 감독만 봐도 안 그랬는데 뭐 벤투 감독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해외 감독들만 봐도 뭐 데시안 감독이 그런 적 없어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사실 이 논리면은 어떠냐면 브라질 감독은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모두 다 유럽에 있으면 돼. 그래. 브라질 감독은 이건 개인이야, 형. 브라질에 살면 안 돼. 유럽에 살아야 돼. 브라질 감독은 거기는 유럽이 뭐야? 전 세계 돌아다녀야 돼. 그래. 그게 아니잖아. 그래, 이건 개인이야. 자, 일단 요렇게까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요일날 새벽 1시 반이죠, 사우디가? 아, 나 어떻게 중계하지? 그때도 중계 해야지. 좀만 객관적으로 해. 어떻게 객관적으로 해? 객관적으로 하잖아, 중계. 예. 자, 눌러서 중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지. 아유, 나도 보는데 힘들더라. 사우디전 한번 보죠. 또 사우디전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네. 요거 만약에 결과 안 좋으면 그러면 이제 어때? 진짜 뭐 최악까지 갈 수 있죠. 요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그 여론은 많겠죠. 그리고 그 축구협회도 이제 그건 이제 볼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선이, 그러니까 축구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선이 사우디전까지 결과가 안 나오면 좀 그 선을 넘죠. 뭐 진다거나 경기력이 안 좋게 뭐 무승부를 한다거나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고.